세 번째 종목으로 종목 진단 옮겨 가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또 찾아봤는데요. 브레이너드 짱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입니다. 기업은행을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브레이너드의 기업은행. 자, 11,000원에 20%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사연을 좀 남겨주신 게요. 내년 말까지, 기간을 좀 길게 잡고 계시네요. 내년 말까지 들고 가면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브레이너드 짱님께서 보내주신 기업은행, 과연 내년 말까지 볼만한 종목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운영자님, 기업은행, 은행주로 골라주셨는데 내년 말까지 길게 좀 들고 가실 생각이신 모양이에요. 내년 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내년도까지 본다는 자체는 경기 회복 속도의 문제인 것 같고요. 문제인 것 같고, 일단은 금리가 지금 예상보다 지금 빠르게 인상이 좀 되고 있어서 원래 지금 이번 주에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4월 소비자 물가지표가 4.8%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5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쪽이거든요. 연준이 지금 올해 연말에 지금 3.0%까지 금리 인상이 되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대체로 금리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3% 이상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3.25 정도까지 최소한 간다고 좀 봐요. 그러면 이제 은행주 입장에서 보면 이제 호재와 지금부터는 저는 악재가 지금 겹친다고 봅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 국면 쪽에서 은행주는 호재지만은 이제는 문제는 이제 금리 인상이 급격히 진행이 좀 되게 되면 그동안 저금리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부실 채권이라든가 안 늘어났거든요. 연체라든가. 근데 이제 자꾸 금리가 올라가게 되게 되면 이제 연체율이 발생을 합니다. 연체율이 발생하게 되면 기업들이 예대 마진으로 인한 수익보다는 이제 충당금 설정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은행주한테는 이제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금리 인상에 무조건 수혜주라고 은행주를,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왔으니까.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에 8,000원대 중반대에서 지금 13,000원이니까 11,000원이니까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들은 이제 반영이 좀 됐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도 걱정되는 거 자체가 만약에 기준금리가 연말에 우리나라 3% 가게 되면 시중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 7% 가까이 갈 거란 말입니다. 지금보다 더블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연체율이 발생이 좀 되면서 이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한 부분이 늘어납니다. 이자 부담이 엄청나지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연체율이 늘어난 시점부터는 은행주는 빠집니다. 빠집니다. 그럴 가능성이 지금 조짐이 좀 보이고 있는 게 은행주에 이제 가장 연체율이 먼저 발생되는 쪽은 시중은행이 아니거든요. 제2금융권입니다. 고금리 쪽에. 저축은행이라든가 캐피탈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넷은행이라든가. 인터넷 같은 경우는 신용심사를 별다르게 안 하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3월달, 4월달 기점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은행이라든가 일부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연체율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시중은행까지 점차적으로 미친다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주가 과거처럼 금리 인상 국면 쪽에서 주도주로, 지금까지는 작년도부터 주도주 역할을 했었는데 그건 주도주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왜냐면 이미 연말까지 금리 인상은 헐값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3% 정도까지.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이 전개됨에 따라 가지고 예대 마진도 증가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에 따라서 금리 부담을 못 이겨 가지고 연체율이 증가되면서 은행들이 충당금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이익이 안 늘어나요. 자,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은행주. 그다음에 이제 기업은행 갖고 계셨는데 제가 은행주를 가장 피해야 되는 주식이 제가 은행주 중에서 기업은행을 얘기하거든요. 기업은행이 만약에 시중은행 쪽에서 연체율이 증가되면 저는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고 봐요. 과거 같은 경우는 우리금융이 상당히 부실이 취약했거든요. 우리금융이 연체율이 먼저 발생했는데 기업은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기업은행은 지금 대주주가 기획재정부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가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거의 국가 정부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코로나 국면 쪽에서 기업은을 통해 가지고 소상공이라든가 어떤 중소기업 쪽에 정부에서 밀어내기 대출 해줘라, 책임질 테니까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부실 나더라도 우리가 메꿔줄 테니까, 정부에서 메꿔줄 테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은행 같은 게 보시게 되면 증자가 많이 했습니다. 은행주 같은 게 다른 은행주가 증자를 안 했는데 회사가 딱 보시게 되게 되면 2017년대 발행 주식수가 5억 6천만 주인데 지금 7억 4천만 주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유상증자가 40% 증가됐다는 거예요. 유상증자 알게 모르게. 주주도 대상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주 가치가 계속 희석이 좀 된 거죠. 그래서 주가가 다른 거에 비해서 못 간 겁니다.
40% 정도 손이 난 거죠. 그래서 더뎌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비해서 KB금융이라든가 하나금융주라든가 종목들이 30% 50% 갈 때 종목은 20% 30% 20% 정도밖에 못 갑니다. 네. 나중에 또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연체율이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미치면, 왜냐하면 호랑면 쪽에서 신용도도 체크 안 한 상태에서 정부가 책임질 테니까 대출을 하라고 압박이 들어와서 신용심사를 느긋하게 해가지고 대출이 많이 나가는 것이 기업은행이거든요. 네. 가장 먼저 연체율에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 전 한다 하더라도 기업은행은 피해라. 사더라도 저는 하나금융이라든가 KB금융이라든가 그쪽이 좀 낫다. 그런 어떤 관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지금 아마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익이 좀 안 날 건데 예상 최근에 은행주가 실적 발표됐는데 또 기업은행이 작년도 4분기 실적은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네. 이번 1분기 실적 보게 되면 기업은행이 다른 것들은 다 예상 실적 상회할 실적 나오는데 기업은행만 예상 실적 부합한 실적 나왔어요. 예, 그래서 주가가 좀 더디게 가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뭐 팔 이유는 없다. 다만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은행주 선택할 때 기업은행보다는 새로 매매하신 분들은 KB금융이라든가 신한금융지주라든가 예. 하나금융을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기업은행은 저는 짧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12,000원 정도, 한 11,000원도 사셨는데 12,000원 정도. 워낙 주가 자체는 싼데, 싸기는 싼데, 그래도 유통 물량이 상당히 좀 많다는 걸 고려해서 일단은 현재 가격대에서 약간 10% 정도 매수가 가격이 된 12,500원 중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예. 수익을 좀 목표로 해서 기간보다는 목표 수익을 염두에 두고 접근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업은행 봐드렸습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하니까 은행주 쪽으로 길게 좀 갖고 가겠다 이런 생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은행주라고 다 지금 무조건 호재로 볼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연체율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 때 돈 빌린 사람들이 갚기가 좀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은행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중에서도 그래서 이 기업은행에 대한 부담, 주가 상승이 좀 더디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쪽에서는 하나금융지주나 KB금융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 내려주셨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기업은행은 12,000원이나 12,500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는 팔고 나오시는 쪽 아니면 종목을 교체해 주실 쪽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종목 진단 살펴드렸습니다. 자, 브레인워드 짱님의 기업은행이었습니다.